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하고요. 되게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오늘 그 외부 공지가 나갔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 연구하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그 남호정 교수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도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논문 쓰는 연구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먼 옛날 이제 좀 한 10년 됐는데요. 제가 대학원 그 생활한 지가 어떻게 하면 대학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연구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를 제가 많이 내려와 보지 못해서 아마 두 번째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온 게 지스는 사실 처음입니다 오늘.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캠퍼스도 어딘가 모르게 되게 익숙하고, 예, 사실 여기 교수님 제 1년 학부 1년 후배거든요. 그 박근혁 교수님. 그래서 밥 먹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아무튼 뭐 이런 되게 제 후배님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남 교수님께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대학원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뭐 자세하게는 요즘 월급 얼마 받냐, 지스트는 100% 기숙사에 살고 있냐, 그런 것들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고민했던 거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아마 뭐 저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연구를 엄청 잘했거나 뭐 모범적인 그런 대학원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실 아까 교수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 이거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잘 통하거든요. 그냥 항상 매일 보시는 교수님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해도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책을 보시거나 저희 블로그나 뭐 이런 글을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계세요 혹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처음 본다. 뭐 블로그나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처음 본다. 모르겠다. 네, 그래도 네. 그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사실 제가 책을 설명드릴 텐데 세 명이서 공동 집필을 했었고, 그러니까 3분의 1만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그 3분의 1 내용인데, 오늘 1시간 강의죠 교수님. 1시간에 사실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분량이 좀 많고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 사실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그냥 이제 막 이런 질의응답 같은 거 하면 되는데 못 읽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전반적인 내용들 좀 설명드릴게요. 저 소개 조금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 약간 융합적인 분야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잡스 이렇게 두 가지 융합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세 가지 융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원래 오늘 컴공과 전자과 분들 얼마나 계세요? 네, 다른 과 분들. 네, 반반 되네요 그래도. 그 저는 원래 컴공과로 들어가서 생명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이제 박사는 이 남호정 교수님 하시는 생물정보학 이런 쪽으로 이제 박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대학병원도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연구의 기반은 오늘 제 연구 경험은 다 뭐 생물정보학, 주로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생명과학 쪽입니다. 다른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아마 크게 보면 공대 이과 계열이니까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고민들 같은 것들은. 그 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201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저희 옛날 연구실 이제 멤버들인데, 제가 첫 번째 그 연구실, 그러니까 첫 입학생으로 들어가서 처음 연구실 만들어질 때, 그리고 제가 첫 졸업생으로 이제 그 뭐 이제 포닥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페어웰 그 세미나라는 거 보통 합니다. 그 아마 뭐 여러분들 연구실도 하실 텐데 마지막에 랩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페어웰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구했던 거 쫙 한번 정리도 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정리한다고 제가 썼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제가 첫 졸업생이니까 막 후배들도 있고 혼자 냅두고 가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뭐 열심히 했고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그 뭐 슬라이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했었고, 한 1, 2년 뒤였습니다. 이게 그냥 제 하드에 잠자고 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올렸더니 되게 많이 공유가 돼가지고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한 60만 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요즘에는 또 별로 안 돌던데, 이게 한동안은 대학원 입학 시즌 되면 이렇게 막 돌았거든요. 어디 뭐 예전에 강남 스타일 돌듯이.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되게 많은 트윗이나 쉐어 같은 거 되다가 이게 이제 아주 우연히 올린 슬라이드 때문에 저희가 이 저희 세 명이서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비주얼이 다들 좀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 그 테리님, 엄태웅님이고 권창현 교수님이시고 여기 저인데요. 되게 이게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인데 글을 한참 쓰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페북으로만 알면서 글을 한참 쓰다가 아주 나중에 서로 한번 만났습니다. 이게 그때 찍은 건데 태용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 원래 캐나다에 계셨었고 권 교수님은 지금도 계속 미국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국적 프로젝트로 한 2, 3년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글을 쓴 게 이제 책으로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태용님은 이제 당시에 대학원생 거의 말년차 박사 말년차여가지고 대학원생으로서의 뷰를 이제 써주시고 일부에서 저는 이제 박사하고 이렇게 필드에 나와가지고 산업계 뭐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제 뷰를 좀 보여드렸고 특히 아마 여러분은 이제 저는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만은 아직 교수님이 대학원생을 어떤 뷰로 바라보는가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게 왜 교수님이 애들을 갈구는지, 왜 교수님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 이렇게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권창현 교수님은 교수님이 바라보는 뷰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많이 배웠는데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책을 보셔도 되는데 저기 사실 블로그에 글이 다 있습니다. 어디 뭐 저기 대충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책을 팔아주시면 더 좋지만 여기 가도 기본적인 원고는 비슷하거든요.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오다가 캡처 한 건데 한 2, 3만 될 겁니다. 팔로워가. 지금 여기 제 장비 가지고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복귀하실 수도 있고 책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아까 또 들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게 대학원생밖에 안 보는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야에. 그래서 여기 뭐 나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1시간 이제 지금 잡설도 포함하면 한 50분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에 혼자 막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가 넘기면서 이게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요거 풀 버전 보시고 싶으시면 요거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 책에 있는 내용이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보시고 싶으시면 요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 100명의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100명의 다른 스토리와 다른 그 처지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정답이 아니고 저도 제 경험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고년차 선배들 있죠? 아마 포닥도 있으실 테고 교수님도 여기 젊은 교수님도 있고 한데 다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뭐 저만 할 수 있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한번 뭐 술 한잔 하시거나 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도 보면 내부에 있는 전문가 얘기 듣는 것보다 어디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하면 더 잘 듣거든요, 얘기를.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밖에 와가지고 대신 얘기해 준다.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들 막 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좀 해드릴 텐데 저도 항상 그렇게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돌이켜 봤을 때 연구가 되게 잘 되던 때가 있었고 뭐 되게 안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복기를 좀 해보면 연구가 잘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어떤 뭐 노하우가 뭐 그렇게 생기게 됐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되게 아까 이제 양력이 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여러 군데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양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실도 되게 다양한데요. 보시면 여기 공대, 지스트 같은 공대에도 제가 있었고 그리고 의과대학 연구실도 제가 뭐 연구교수 하면서 제가 좀 있었었고요. 되게 다릅니다, 사실은. 또 공대하고 의대 분위기나 연구하는 스타일 같은 것들이. 그리고 뭐 한국도 있었고, 미국이 제가 길진 않았지만 이제 가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대 이학계든 의학계든 제가 대기업에도 팀장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팀이나
대학 병원이나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스타트업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뭐 규모의 다양한 성격의 연구 조직들에 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뷰들을 이제 봤다는 게 이제 제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 대학원생이라 보시면 PI, 그러니까 지도교수 한 명밖에 못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 명 보시면 다 다르거든요. 대학원 지도교수님들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또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실 거면 받아들이시고 뭐 아닌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보시면 이게 오늘은 다 대학원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대학원 안 가신 분 계신가요? 학부생? 한 명, 두 명, 세 명, 좀 있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 강의니까 원래 학부생 오늘 온 거 보면 이제 대학원을 갈지 말지 고민할 텐데 이 얘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박사 혹은 대학원을 가려면 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진로 상담 같은 받게 되면은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형 대학원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제가 물어보는 게 왜 가고 싶냐 혹은 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학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진로 결정에 다 중요한 것인데요. 박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지금 뭐 석사생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박사 과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되게 많은 걸 얻죠. 박사 과정을 특히 하게 되면은.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많이 이제 얻게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뭐 저도 지금 많이 까먹기도 사실 많이 까먹었는데 기억이 나중에 되면 좀 미화가 돼요. 그래서 막 대학원 제가 돌이켜보면 되게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기억들이 많았죠. 뭐 연구가 잘 되면 굉장히 행복한 경험, 뭐라 그럴까? 그 희열의 극치를 맛보기도 했다가 뭐 교수님들과의 힘든 관계, 뭐 연구가 잘 안 되거나 등등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거의 바닥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걸 보시면 이제 되게 힘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유일 테고 되게 불확실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걸 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대기업 가가지고 뭐 연봉 얼마 받고 근데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이렇게 되게 앞도 불명확한데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명확하면 됩니다. 본인이 설득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생들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갈지 말지 결정하실 때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대학원에서 성공하는 거,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는 거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랑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거 네이처 논문 실린 거 보면 저 책에도 저 그림이 있는데 박사 딴 거 하고 박사 안 딴 사람하고 뭐 수입을 비교해 보거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박사를 안 해도 됩니다. 앞에 교수님 앉아 계셔서 좀 그렇지만 그게 본인에게 맞지 않고 본인이 해피하지 않으면 연구가 박수를 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교수님들도 해피하고 그게 본인도 해피한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들은 게 뭐냐면 이것도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이제 여러 조직에서 학교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를 한 2번 봤습니다. 대학원생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옵션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게 대학원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저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원래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업계 선배님들 봤을 때 뭐 이런 롤모델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 유니크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박사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설득이 잘 됐거든요. 스스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쓴 글 중에도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박사의 뭐 자격이 무엇이냐, 그 박사 학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글이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제가 디펜스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펜스를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박사를 따시게 되면. 그래서 네가 왜 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여기 남홍길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주마등처럼 그분이 디펜스 하는 내내 이제 디펜스가 뭔지 아시죠? 디펜스? 그래서 디펜스 하는 내내 이제 딴 데 가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디펜스가 뭔지 한 마디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제가 땡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되게 많은 제 대학원 생활 전부가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왜 박사의 자격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해당 분야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걸 아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최고의 전문의식, 저도 지금 하여튼 뭐 요즘에 워낙 빨리 바뀌고 발전도 많이 되기 때문에 논문 사실 뭐 한두 달도 아니고 한 1, 2주 정도만 논문 안 읽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뭐 최고의 실험 기술, 테크니션 손 못 따라갑니다. 특히 저희 바이오 이런 실험 하시는 분들 보면, 혹은 이제 뭐 코딩 같은 것도 코딩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테크닉도 아닌 것 같고, 혹은 뭐 흔히 CNS라고 하는 네이처 뭐 사이언스 셀 논문 낸 사람, 저도 사이언스 논문 냈습니다. 12년 전에 제 이제 레즈메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논문에는 논문이랑 우유랑 되게 비슷해요. 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레즈메 CV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되게 퍼머넌트한 건 근본적인 건 절대 아니고, 박사라는 게 이제 뭐냐, 박사라는 걸 받는 걸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디펜스에서 받았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냐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리서처로서,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할 준비가 된 것 같다. 두 번째는 뭔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지는 조금 알 것 같다.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건 내가 배운 것 같다. 박사 학위를 따면서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 디펜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답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풀면 좀 이런 거죠.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를 계속 받고 뭐 조언도 받고 갈굼도 당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도 교수가 돼서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고 뭐 남들로 지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원래 연구라고 하는 게 맨땅에 헤딩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교과서 맨 마지막 장 다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교과서 나오는 거면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인데, 이게 좀 요령을 가지고 이제 이마가 좀 덜 까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박사 학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답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답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퀴즈인데요. 한번 손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연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1번 교수님, 2번 당신 자신, 3번 우리 모두. 자, 1번. 이게 너무 손을 들락말락 그래. 네, 2번. 너무 이게 답이 뻔하죠? 3번. 네, 사실 보면 이게 제 의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본인 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물도 그러하고 뭐 논문 자기 오서에 저자 이름 들어가는 것도 그러하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할 때의 어떤 주도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이 연구를 리드하고 싶어 하고 학생은 그냥 부리는 존재로 보는 분도 있고, 혹은 이제 학생한테 더 뭐 전권을 주면서 학생 본인이 아직 서툴지만 뭔가 연구를 리드하기를 바라시는 교수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학생 본인한테는 내 연구는 내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고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해요.
어떤 거냐고 하면 이게 사실 이 권창현 교수님 내용에 좀 포함되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 교수님 일단 학생들도 많고 아주 교수가 돼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 강의도 해야 되고 잡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옛날만큼 예를 들면 포닥 때만큼 논문도 많이 보시고 핸즈온하게 연구를 하실 리소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되게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뭐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큰 맥락들은 잘 아시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뭐 최근에 이번 주 나온 논문들 내 연구 주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스페시픽한 여러분들 연구 주제에 대해 가지고는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아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전히 교수님보다 이 주제를 잘 모르는데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건 딱 그 순간만은 요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상에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교수님이 더 잘 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렇지만 교수님이 하는 말씀도 다 답이 아닙니다, 사실. 교수님 절대 모든 걸 다 알지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교수가 돼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것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이제 어떻게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 실험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 가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박사 학위 딴다고 하잖아요. 오늘 디펜스 해가지고 어제까지는 박사가 아니었는데 내일부터 박사예요. 그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게 박사 학위 제가 디펜스 하고서 저 문 열고 나가니까 바로 최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했는데 그 호칭이 최박사라고 한다 그래서 갑자기 박사 여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 차곡차곡 이런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박사의 자격이 되는 거죠. 아마 필드에 나가보시면 그 박사라고 호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박사라고 다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박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좀 어두운데 어떤 거냐면, 이것도 퀴즈입니다. 이게 랩미팅에서 저도 실제로 이제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죠. 관로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당한 게 뭐냐 고르는 건데요. 랩미팅에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좋은 걸까요? 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답이 나오는데, A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 뭐 할까요, 교수님? 이렇게 하는 거고,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실험은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아마 감을 잡으실 테고, A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과학자 혹은 연구자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이거 테크니션입니다. 테크니션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적어도 대학원생이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려고 하면은 A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보면 이거 모 연구실에 있을 때 박사과정 말년차가 한 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거 절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사학위 따더라도 나가서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뭐 석사 1년차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차 올라가시면 A에서 B로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통 A가 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할까 학생이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A를 한번 해봐. 보통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험이.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학생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B를 해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렇게 되면 이 무한반복 되면 이거 이제 나중에 나는 열심히 교수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졸업 안 시켜준다고 교수님 탓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구의 잘못이냐면 저는 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은 이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교수님이 갈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학생을 갈구어서 B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갈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는 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도 교수 결정하시는 거는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네, 그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그 뭐 이게 보면 어딘가는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이처 그림입니다. 이거 네이처 그림 저 번역하신 건데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지도 교수님은 평생을 결정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특히 학계에 남게 되시면 뭐 흔히 리니지라고 그러죠. 이게 혈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교수한테 학위 받고 포닥했다는 게 평생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보면 하여튼 이게 이미 여러분도 끝났지만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을 결정할 수 없지만 지도 교수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흥미가 제일 중요하고 본인 적성 중요하고 교수의 이제 인성과 실력 보셔야 되고 전망은 제일 마지막에 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스트에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실력이나 역량은 검증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보장이 된다고 보고 근데 인격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교수 앞에 계셔도 그렇지만 교수 임용할 때 인격 안 봅니다.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성품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뭐 정치권 얘기긴 한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합니다. 근데 보면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이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부패 혹은 이제 남용되기 쉬운 권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끝났고 그게 근데 이제 김 박사는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뭐 아마 이게 김 박사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요즘에는? 나 이거 처음 본다 김 박사는 한번 네 이게 저는 뭐 역기능도 분명 있을 테지만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기능이 큰 거라 보고 있고 뭐 다들 아시죠? 평가해가지고 한 줄평 남기시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른 학교입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재밌게 본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거 올렸는데요. 이거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유형이 또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분만 이게 이제 연구실 분위기, 인프, 뭐 인건비, 강의하시는 거, 논문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분만 있으면 이제 걱정이 없겠죠. 근데 보면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브런치의 글 제가 해온 건데 뭐 이런 분도 있고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안 주는데 연구실 분위기 너무 좋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가거나 뭐 포스닥을 가실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많이 쓰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교수님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걸 줄이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혹은 이제 너무 막 남용되면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학원 들어왔죠? 혹시 석사 1년차나 통합 1년차 얼마나 계십니까? 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할만하십니까? 이제 어떠신가요? 저는 아마 이런 그거 많으실 테고 그게 이제 마션의 첫 문장입니다. 제가 한 말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영화로 나왔죠, 마션. 뭐 이런 건데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조언을 사실 조언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얘기를 일단은 되게 프랙티컬하게 드리고 싶어요. 혹시 논문 나는 한 편 이상 써봤다고 하시는 분 지금 한 편 이상 써본 적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1년차 손 드신 것보다 훨씬 지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빨리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연구의 목적이 논문 출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문을 못 내면 졸업을 못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논문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문을 낸다는 게 좀 다릅니다. 연구를 좀 못해도 논문을 낼 수 있고 연구를 잘해도 논문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들,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논문 출판하는 전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볼 텐데요. 이게 연구 이꼴 논문 쓰는 거 이렇게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연구 이렇게 가설도 세우고 실험 디자인 해가지고 실험하고 데이터 뽑으면 뭔가 논문이 나올 것 같죠? 여기 되면 이제 논문이 짠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단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다 끝내고서도 일단 논문 라이팅 해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글 쓰는 거 자신 있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글 쓰는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영어로 써야 되죠. 리뷰어들을 설득하는 글을. 그리고 피규어도, 그림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네이티브가 대부분 아니실 테니까 영어 첨삭도 받아야 되죠. 네이티브한테. 그리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번에 그 어셉이 안 됩니다. 보통은 리비전이 와가지고, 리비전이 뭐냐면 뭔가 이제 논문에 그 부족한 점 같은 것들을 리뷰어가 보통 한 2명, 3명 되는데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너무 큰 그 부족함이 있으면 이제 그 리젝이고요. 안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순서도가 있을 텐데.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리비전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런 다시 실험해가지고 다시 쓰고 막 다시 리서브밋하고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방금 보여드린 요 그림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것만 연구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논문 어떻게 했냐면, 요게 한 1년 걸렸습니다. 요것만 하는데. 제가 메이저 리비전 2번 리젝은 여러 번 당했고, 메이저 리비전 2번 해가지고, 마이너 리비전 1번 해가지고 됐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브밋 하시고, 논문 다 썼죠? 실험 다 끝내시고, 라이팅 해가지고 서브밋 했을 때, 에디터가 보통 갑니다. 이게 그 리뷰어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빵이 보거든요. 대장이 봐가지고 야 얘는 이 정도는 너무 질이 낮다 우리 저널에는 바로 리젝을 합니다. 혹은 이제 이 정도 한번 심사를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리뷰어한테 가죠. 한 2~3명이 봅니다. 얘가 보고서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리젝으로 가는 거고, 조금 보충하면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리비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리비전하고 다시 실험해가지고 다시 서브밋 합니다. 이게 리뷰어로 다시 가는 거죠. 이게 잘 보시면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 이론적으로는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이게 끝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뭐 디펜스를 앞두고 있거나 내가 졸업 오래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돌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제가 방금 이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거랑 여기 다르다고 보여드리는 것도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리젝을 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학부 연구 참여생으로 해가지고서 한 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걸 제가 전체 과정을 제가 연구 조금만 해보고 조금만 써가지고서 서밋 해가지고 리젝을 당해보는 거, 뭐 어차피 그게 국내 선언에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이클을 타본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논문 써보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리비전 할 때 그래서 그 실험을 마무리하는 거랑 논문을 마무리하는 게 되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리비전 할 때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작성하고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도 그 테크닉이 생기고 혹은 이제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아마 대학원생 하게 되면 한 가지 일을 절대 하진 않죠. 보통 한 2~3가지 혹은 더 많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실 텐데 이게 시간과 리소스를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최대한 3가지 정도까지는 이 패러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너무 수가 많아지면 되게 집중력이 좀 분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패러럴하게 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뭐 일의 속성이랑 주체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뭐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PDF로 돼가지고 답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거죠. 철수는 그러니까 A, B를 뭘 먼저 할까 하는 겁니다. A는 실험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요거 좀 프로그램 코딩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A는 이제 하루 일단 시간을 써야 되고, 시간 쓰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B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코딩을 한 5시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예를 들면 한 이틀 뭔가 돌려야지, 아니면 실험을 뭐 좀 걸어놔야지만 나중에 이틀 뒤에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럼 A, B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B, A로 해야 될까요?
A, B로 하면 예를 들면 이거 하루 시간 쓰고 결과 보고서 다시 이거 하면 또 이틀 또 기다려야 되죠. 근데 BA로 하면 일단 해가지고 돌려놓고 돌아가는 중에 A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면 순서만 바꾸는데 시간 아낄 수 있죠.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많이 좀 강조를 이따가 해드릴 텐데 요즘에 연구 뭐 좋은 논문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 나가는 논문 보면 저자가 한 명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여러 명이 연구를 같이 할 텐데 뭐 어떻게 하면 콜라보레이션을 잘 할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실제 예시인데 이건 저랑 이게 영은이랑 제 연구실 후배가 있었는데 얘가 포샵을 잘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발표 준비도 제가 해야 되고 이틀 걸릴 것 같고 이거 제가 해야 되고 요거는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한 반나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약간 위임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게 되면은 AP 할 거냐 BA 할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내가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제 일 하게 되면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좀 해보시면 같은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훨씬 시간을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오면서 제가 이거 PPT 다시 보다가 많이 반성했는데 연구를 한다는 게 무엇이냐 뭐 코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바이오 쪽은 실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도의 지적인 작업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뭐 노브레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제 연구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코딩하고 엑셀 데이터 정리하고 논문 읽고 라이팅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온전히 집중해서 완전 몰입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이나 어제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데만 집중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지를 떠올려 보시면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생각을 얼마나 깊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얼마나 리소스를 잘 할애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항상 이제 이런 거 착각한 게 뭐냐면 연구실에 앉아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거 하고 생각을 하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바쁩니다. 여러분들 바쁜가요? 안 바쁜가요? 바쁘시죠? 네, 제가 되게 암울한 얘기를 해드리면 인생이 비가역적 리버스업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더 바빠지지 덜 바빠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를 들면 신입생 때 너무 막 일도 많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해가지고서 연차 올라가면 좀 낫겠지? 네, 연구 더 할 수 있겠지? 혹은 이제 박사를 따면 뭐 여기 끄덕끄덕 하죠? 포스닥 가면 낫겠지? 뭐 필드 나가서 내가 내 팀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낫겠지? 근데 갈수록 시간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뭔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뭔가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특히 뭔가 예를 들면 연구를 잘하는 게 뭐냐 제가 빅가이 랩에 있어 봤습니다. 빅가이랑 스몰가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데이터를 봐도 다르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거기에 더 뭐 생각이든 몰입이든 더 집중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혹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저는 빅페이퍼와 스몰페이퍼 가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이거 이제 아주 프랙티컬하게는 똑같은 데이터 뭐 결과 다 나왔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특히 피겨 1 같은 거 연구 전체의 스킨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지 내 아이디어나 가설을 전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논문도 보시면 막 네이처 이런 데 피겨 1하고 되게 허접한 저널에 있는 피겨 1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 외국에 가면 그 되게 빛깔이 어디 뭐 노벨상 받고 이런 랩에 가면 그림 그려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일러스트레이터 배우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캔버스라는 걸 썼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배우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떤 테이블로 어떤 피규어를 보여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뭔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몰입을 해야 하는데 몰입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몰입이 저절로 되다가 안 되면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 연구가 되게 잘 되던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어떨 때 그랬지 하는 걸 돌이켜 보시면 그거를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였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아침에 불 꺼놓고 샤워하거든요. 뭔가 생각이 잘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걸어갈 때 화장실 앉아 있을 때 저는 대학원생 할 때 부산에 제가 포항에 있었고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랑 연애했었는데 지금의 와이프는 아니지만 주말 갈 때 항상 이제 차에서 이제 고속버스에서 뭔가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항상 이제 옆에 누가 노래 듣거나 TV 틀어놓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3AM 김학의 지금도 사실 저 이제 노이즈 캔슬링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보면 이거 저기 자는 애도 있고 한데 제 얘기가 재미없으면 지금 연구 생각을 하세요. 본인 연구 생각을. 아마 전연차들은 저는 관객 알바라고 부르는데 누구 이렇게 오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 연작 한 명 오면 그거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리 채우러. 가가지고 연구 재미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혼자 자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되게 잘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고 특히 저는 뭐 지금도 그러지만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잠자다가 사실 꿈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이디어가 나온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뭐 이거 다 알죠? 케큘레 벤젠 구조식 벤젠 구조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꿈에서 뱀이 자기 꼬리 만들고 뱀이 도는 거를 가지고서 이거 링 구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되게 많거든요.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되게 야매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만큼 간절해야 되고 요 피규어가 제가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밤중에 생각나가지고 한 건데 특히 이렇게 자다가 잠깐 깰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뭔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널 클럽 다들 하시죠? 저널 클럽. 저널 클럽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저널 클럽을 제가 다른 학교나 의대 연구소, 병원 연구소 가서는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저널 클럽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연구 트렌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널 클럽 통해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연구 비판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논문 하나 가지고서 여러 명 둘러앉아서 이거는 이게 잘 되는 연구고 이건 좀 아쉽다. 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디스커션 하는 게 저널 클럽의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은 그런 걸 이제 이끌려고 하실 텐데 이거를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게 되게 습관화되는 거죠. 이 연구를 딱 보면 이걸 왜 안 했지? 이거 하면 되게 대박인데? 뭐 이런 게 계속 떠오릅니다. 이게 약간 스킬이 생기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 사고를 하는 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남의 연구가 아니고 저는 클럽에서 이거 내 연구인데 멍 때리고 있다가 딴 거 하다가 이제 뭔가 이거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왜 안 했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연구를 바라보는 식의 사고의 흐름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게 저는 이제 이거 공격 패턴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사고의 그러니까 이건 제 사고의 패턴인데요. 여러분 사고의 패턴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길이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사실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한 12분 남았는데 더 써도 되나요? 아니면 딱 맞춰 끝내야 되나요? 뒤에 뭐 수업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고 제가 대학원생이었으면 제가 오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몇 가지 뛰어넘으면서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박사를 왜, 제가 요것만 물어볼까요? 나는 박사 연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연구는 되게 숭고한 것이고, 이게 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시는 분. 본인이 학계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고, 혹은 이제 나는 박사를 이게 수단이다. 뭐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뭔가 필드에 나가서 더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전문성, 내 특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특히 그게 주제라든지 아니면 실험 기법이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걸 이제 하나 정해야 되고, 그걸 뭘 정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일단 유니크한 거 되게 좋고요. 남들은 안 하는 거, 남들은 못 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유니크한 거.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고 이런 건 되게 감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국제 학회 같은 데 가면 사실 뭐 이런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국내 학회 가보면 국내에서는 내가 이거만큼 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피부로 와닿는 목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 목표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재밌는 거를 골라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제를 고르신 분도 있고 안 고르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랑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야 되는가? 연구 주제를 고를 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비웃는 분도 많고, 제 저자 중에 두 명은 맨날 비웃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어야 되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연구실을 가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재밌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게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항상 그러면 변태고요, 그거는. 근데 연구가 잘 될 때는 이렇게 특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벨상 수상자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니면 요분은 이제 스탠포드 되게 이제 뭐 빛가이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이제 연구 잘 하시는 분 볼 때마다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 연구를 왜 하시는지, 연구가 재밌는지 물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유니크한 거, 이런 거를 고르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창업 같은 거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도 다른 분들이랑 가능하면 차별화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체가 안 되는 일들 하는 것들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얘기 좀 드릴까요? 이게 제가 보면 프로페셔널, 이제 여러분들 아직은 프로가 아니죠, 대학원생은. 근데 박사를 따시고 필드에 나가시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프로의 기본 원칙이 뭐냐?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봐요. 기브 앤 테이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좀 도와줬으니까 너도 좀 도와줘 나중에. 당연히 빚이 있으니까 나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모든 멤버가 나는 기부를 해야겠다 고 하면 모두가 테이크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상적인, 이것도 이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연구실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 그런 연구실을 만드는 게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도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상대방이 필요한 거 없을까? 내가 어떻게 콜라보레이터에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프로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도 중요한데 특히 태도나 성품이나 좀 인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 평판, reput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평판 관리, 뭐 reputation manage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평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연구를 특히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합해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평판 안 좋은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 뭔가 이제 뒷담화 까고 뭔가 얘랑 하면 결국에 결과가 안 좋고 사이 안 좋아지고, 혹은 결과를 막 독점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뭐 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연구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효익 있죠? 일을 잘하기 전에 일단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 좋은 평판을 가지신 연구자가 되시면 좋은 훌륭한 뭐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주제응답을 좀 해야 되니까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마 박사 말년차 분도 있으시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첫 연구실에
거의 첫 입학생으로 들어가서 저는 생물정보학 그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막 거의 PC방이랑 똑같았거든요. 들어가면 이렇게 칸막이 있고 뭐 저 듀오백 썼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듀오백 막 비닐 뜯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임무였는데 하면서 이제 저는 되게 고팠던 게 뭐냐면 선배가 없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갈고 이러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갈굼 당하는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연구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원래 다들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만 그런 건지 이런 걸 조언해 주실 분이 선배가 없었거든요. 교수님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선배랑은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실 테고 선배인 분도 계시고 뭐 랩장인 분도 있으실 테고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신입생일 때 전연차일 때 나는 이런 선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선배가 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콜라보레이터 이런 거 되실 때에도 후배들한테 기회도 좀 많이 주시고 아까 이제 잠깐 넘어갔는데 그 뭐 자꾸 일 시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오서십 같은 거를 잘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연구윤리 이런 것 때문에라도 특히 이제 이런 걸 콜라보레이션 할 때에도 후배한테 뭘 이제 기회를 주는 것도 일단 바꿔놓고 보면 선배가 나 그냥 부려먹는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오서십을 나눠 갖는다는 거를 혹은 액놀러지먼트 같은 거를 잘 하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 관계도 쌓이고 서로 선배와 후배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빼버렸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제 실제 경험 중에서 제가 포스닥으로 박사 따고 연구실에 있을 때 되게 똘똘한 학부생 후배한테 조금 기회를 줬더니 걔가 제 기대보다 너무 잘 해가지고 사실 제 저널에 하나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걔랑 코퍼스트로 논문을 썼는데 학부생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보답을 받는 거고 걔는 또 걔 후배한테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요거는 되게 팁인데 요거 제가 한번 큰 실수를 제가 슬라이드 만들고 이렇게 썼는데도 제가 한번 큰 실수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를 같이 예를 들면 내가 연구 주제가 있는데 실험을 좀 맡길 수도 있죠. 누가 도와주고 하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랩 세미나 할 때 예를 들면 다 우리 같은 연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이디어 준 거 모두가 알아. 우리가 얘가 내 실험 좀 해준 거 모두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알겠지?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야 저거 도와줬더니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 데이터, 내 아이디어 뺏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 액놀러지먼트가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준 겁니다. 이 실험은 누가 한 겁니다. 아이디어 누가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PPT에도 여기 적어주고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거 잊으면 큰 오해가 쌓일 수 있고 많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기업에 가서 대기업에 팀장 할 때 제가 이 실수해가지고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면서도 실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뭐 마무리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과학자, 좋은 연구자가 된다는 거는 거의 종합예술가가 된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실험을 잘 해야 되죠. 데이터 잘 손도 좋아야 되고 코딩도 잘 해야 되고 아니면 라이팅도 잘 해야 됩니다. 결국에 논문을 써가지고 그 리뷰어 혹은 이제 뭐 이런 독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도 되게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죠. 피규어도 잘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발표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다 잘 해도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논문 써도 예를 들면 코퍼스트가 2명 있어. 그러면 이제 한 명은 발표 되게 잘하고 학회 가가지고 톡을 되게 잘하고 한 명은 되게 막 어눌하고 잘 못하면 이게 사실 연구의 가치 자체가 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논문도 그러하고 뭐 이런 포스터도 그러하고 발표도 그러하고 결국에 내 논리와 내 연구 결과를 남에게 전달하는 설득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금도 공동연구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결국에 이제 뭐 기업에 가시든 뭐 정출원에 가든 아니면 뭐 연구실을 랩을 세팅하시든 간에 결국에 이제 리더가 PI가 여러분들 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리더십 같은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배우죠. 결국에는 연구실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국에 스스로 많은 경우에 노력을 하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연구만 잘한다고 절대 좋은 연구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춰야 하는데 되게 좋은 뉴스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 대학원에 있을 때 이거 다 완성되는 연구자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아마 연구자로서 추구를 하셔야 될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걸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 있고요. 제가 오늘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몇 가지 못 드린 것도 있지만 뭐 저기 이거 대충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내시면 제가 계속 남아있다 갈 텐데요. 말씀하시면 되고, 이게 제 블로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 보셔도 되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충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블로그랑 저희 페이스북에 그 그룹 나옵니다. 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셔가지고 나중에 녹화되신 것도 보셔도 되고, 네. 그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1시간 딱 맞췄는데요. 뭐 뒤에 수업 있으시거나 하시면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계시면 더 남아있다 갈 테니까,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과감한 질문들 하시면 제가 환영합니다. 네. 마이크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요. 또 마이크 있으신 분? 네. 질문을 하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네. 제가 나중에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될 때 PI에게 컨택을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은 석사 1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는 다른 랩으로 가실 건가 봅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컨택을 한다면은 저널이 아닌 제가 프로시딩의 논문을 냈던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국내 프로시딩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는 거의 뭐 진짜로 큰 사고 안 친한 거의 다 패스가 되더라 이런 말들이 좀 도는데, 그렇다면은 PI 입장에서 저널이 아닌 프로시딩들은 거의 다 이 사람이 업적으로 실을 안 주는지. 그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CS. 네, 그게 사실 뭐 이게 제 질의응답 해보면 모든 게 케바케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PI 따라 다를 것 같고, 프로시딩이라고 해도 그게 어떤 프로시딩이냐 또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논문 낸 거하고, 뭐 사실 저는 이제 프로시딩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임팩트 팩터가 있는 논문을 낸 거하고 학회에 그냥 이제 뭐 초록이든 포스터도 낸 거, 프로시딩 같은 거 낸 거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 뭐 어느 학회냐, 뭐 그 PI가 어떤 분이냐 따라가지고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연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특히 박사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면 교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입니다. 되게 큰 기회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급도 줘야 되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우리 연구실의 주제를 실제 손발로 연구를 할 학생이기 때문에, 석사는 사실은 우리가 키운다는, 그러니까 뭐 여전히 학생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박사과정이면 실제 연구를 해서 프로덕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연구를 할 준비가 됐다. 그게 이제 프로시딩이든 논문이든 뭐 또 다른 것인지 간에 설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봅니다.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만약 필드에서 지금 일을 네, 네. 만약 석사 졸업생이 자신의 시비를 해서 보내는데 거기에서 프로시딩도 그러면 그걸 연구의 업적으로 필드에서도 인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았다 정도로? 네, 후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뭔가를 했구나, 놀지 않았구나, 정도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항상 네, 저도 정답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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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 아까 2개밖에 없네.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니면 네. 목감기가 네. 네, 안녕하세요. 통합 1년차 학생인데요. 네. 토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냥 저는 지금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컴퓨터. 네.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포닥을 해서 많은 걸 얻었다. 포닥에서 왜 하면 좋은 점, 물론 케바케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봤을 때 점이 있어서. 포닥은 박사를 하고서 뭔가 불충분한 걸 더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박사랑 똑같아요.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포닥은 더 갈 필요가 없고 가면 안 되는 오히려 자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내가 교수를 하고 싶다, 학계에 남고 싶다면 사실 무조건 가야 되고 포스닥은 요즘에는 아마 큰공도 그러할 텐데 뭐 생명이나 이런 쪽 보게 되면 갈수록 포닥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럼 포닥에서 뭔가 더 좋은 페이퍼도 더 많이 좋은 페이퍼 내 가지고 와야지만 잡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약간 상향 평준화 혹은 인플레가 되는 그 추세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일단 학계에 남으시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기업에 가시려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에 포스닥 하는 게 논문을 그러니까 연구 실적을 쌓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실제 필드 산업계나 어디 뭐 회사에 가서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기회비용이 있는 거라 가지고 본인이 원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은 통합 1년차로서는 아직은 좀 이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사 1년차 학생입니다. 네. 그 좋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그리고 본인도 좋은 대학에 쓰시면서 뭘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면 대부분 연구소 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위험하게 그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후회를 하시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리스크가 없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정치련에 가거나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을까요? 예. 혹은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대기업에 있어봤고 뭐 대학 연구소, 병원 연구소 다 있어봤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내 적성에 안 맞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연구가 너무 재밌고 내가 꼭 있고 싶고 모든 게 맞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내가 내 철학과 혹은 내 인생관과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 저는 그게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인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전 너무 안 맞는 거를 때려치고 나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하시는 그 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현재 네, 되게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지금 저는 실제로 되게 이상한 벤트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기업에 있을 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 일하기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저는 위험징후로 느낀 게 뭐였냐면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아침 오는 게 너무 싫고 이메일 함 열어보는 게 너무 싫고 저는 그게 되게 큰 위험징후로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고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뭐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직업의 안정성 혹은 내가 가진 권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그래서 그 본인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해도 저도 몰랐어요. 대기업에 가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잘 이해 못했던 게 대기업이 왜 느리지? 느리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지? 의사결정이 왜 느리다고 하지? 지금 아마 그 얘기도 잘 모르시죠? 근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저도 가보기도 몰랐거든요. 혹은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가면 뭐 의사들 사이의 위계 서열 아니면 의사와 비의사 저기 대학병원 가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PhD는 들어봤죠? PhD 아마 MD PhD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의사가 PhD 받으면 MD PhD거든요. 근데 MD PhD하고 non MD PhD가 있어요. non MD PhD라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non MD PhD예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를 이제 경험해 보시면 이제 여기는 내가 있을 때구나 뼈를 묻어야겠다 아니면 이제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뒤에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과정 1년 차고요. 글 써주신 거 그리고 슬라이드 이거는 전부터 찾아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은 이제 전도용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종교 소속이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팁이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리처드 파인만 알고리즘으로 네, 문제를 네. 해결하는 뭐 이런 거를 찾을 때 좋은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좋은 문제를 찾았는데 그게 사전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솔루션이 있는 건지 이런 사전 조사에 관한 영역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에 대한 팁이 먼저 궁금합니다. 그거는 교과서 찾아보시고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면 제일 쉽게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그 말씀 못 드렸죠. 리뷰 페이퍼를 보셔야죠. 가장 최근에 나온 리뷰 페이퍼를 보시고 그 리뷰 페이퍼가 뭔지 아시죠? 이게 그냥 논문은 리서치 아티클은 내가 한 주제 연구해가지고 쓴 거고 그런 논문들을 약간 요점 정리한 게 이제 리뷰 페이퍼인데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일단 리뷰 페이퍼를 보면 그 전체 연구 분야 그 해당 주제에 대한 흐름이랑 예를 들면 어떤 게 중요한 주제들이고 어느 그룹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파악을 대충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면 리뷰 페이퍼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한 8월 달에 리뷰 페이퍼 나왔다? 그럼 8월 이후에 지금 11월까지는 없거든요. 그 리뷰 페이퍼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구글 스칼라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논문 치면은 그 논문이 그러니까 레퍼런스 들어있는 것 쭉 나오는데 그 논문 이후에 나온 논문들 이 논문을 인용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후속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꼬리에 꼬리 물고 찾아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구나 하는 게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되게 경쟁이 심한 그룹들 혹은 빨리 발전하면 예를 들면 이거 데이터 이미 나와 있는데 아직 논문으로 안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남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런 걸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 들으시고 포스터 보시면서 파악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스쿱이라 그럽니다. 그 스쿱 당한다. 내가 이제 나 논문 지금 다 써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똑같은 게 이번에 나왔네 논문이 이게 스쿱 당한 거거든요. 특종을 뺏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왕왕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사실 피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최대한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죠. 예. 두 번째는요? 네. 네,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발표 중에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협업하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분야가 좀 이론 분야다 보니까 아예 어떤 협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논문 작성 아니면 뭐 연구 미리 출제 이렇게 해보고 실험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어떤 분야에 계세요? 컨트롤 시어를.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협업이라기보단 일을 분담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초기 그 논문이든 연구든 그 구성을 하는 것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사실 그게 되면 그냥 실험하고 증명하고 써버리면 끝나버리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구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보통 잘 안 되지 않나요?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서 방향을 찾아가고 디자인 변경하고 뭐 가설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디스커션도 필요하고 뭐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네. 말씀해주신 어커널리지먼트가 되게 많이 중요할 수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이제 제가 전도용으로 구매한 책이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되며 또 어떤 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잘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서십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서십도 그렇지만 추후 연구들을 나갈 때 누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글쎄, 그거 답은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거는. 그게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공동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누가 뭐 분배할 거냐, 누가 뭐 잘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이게 잘하니까 끌어오고, 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내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포함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오히려 얘는 별로 역할이 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역할이 되게 커가지고
예를 뭐 코퍼스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다 협의의 범위에 들어오는 내용 같아요. 사실 그게 이상적인 답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게 이제 대학원생이 고민하실 건 또 아니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지도 교수님들이 사이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경험이 쌓여가면서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명확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 빨리 질문하세요. 네, 일단 뒤에 하시고 선수를 뺏겼어. 네, 지금 박사 3년 차 있고 네. 오늘 강연하신 것 중에 질문 두 가지. 네. 제일 처음에 그 연구자 유형 나누셔가지고 A랑 B에서 교수님께 디스커션 할 때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가끔 너무 제가 제 데이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엄청 빽빽하게 해가지고 교수님께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시면 교수님께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알아서 해라는 듯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게 반복이 되면 가끔 서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떻게 유연하게 교수님의 생각도 물으면서 제가 어떻게 좀 생각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을 여쭙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 답을 먼저 드리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 교수가 저도 이제 뭐 교수를 잠깐 해봤지만 교수 생각보다 어려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특히 그렇게 하시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 자유방임형인 경우가 있고 완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그 말씀하신 반대 극단으로 가면 완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경우면 이제 내가 성장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유방임 한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자유방임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우는 아이 젖 하나 더 준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교수님이 왜 의견이 없으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거 더 이상 피드백이 필요가 없다, 얘는 냅둬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연구 주제가 너무 좀 본인 원래 하시던 거랑 달라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혹은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연구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잘 판단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더 요청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요청을 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이유이신지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마 교수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지도학생 중에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언제냐면 자기 데이터 들고 와서 디스커션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의견 가지고 조언 구할 때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상황에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뭐 너무 나이 많고 권위적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박사 거의 계속 연차 올라가시면 거의 동료 연구자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선배 동료 연구자로 보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랩에도 이제 연차 많은 선배도 있는데, 그거 좀 더 연차 많은 선배 정도로 대우를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같이 뭐 디스커션도 많이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고 기브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콜라보레이터들을 많이 얻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제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준다고 하면 이 친구께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저를 너무 어서시고 이런 거 관련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잘 못한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사실 그 PI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연구 분위기 만드는 게. 제가 되게 아까 좋은 연구실에 있었던 그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저희 지도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던 게 혼자 연구해서 뭐 논문 두 개 쓰지 말고 2명이서 같이 해서 3개, 4개 쓰라고 하셨거든요. 항상 그 말을 입에 달고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코퍼스트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연구실에서. 그리고 되게 제가 가장 프로덕티브 했을 때가 그 연구실에 있을 때였고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 본인의 역할도 있는데 그것도 신뢰가 쌓여야 돼요.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뭐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몇 번 해보다 보면 이게 뭐 40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더 연구가 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혹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PI가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어떤 PI는 보면 서로 막 경쟁시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 빅가이드 중에도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주제 멜포닥한테 세 명한테 똑같은 거 주고 뭐 나오면 논문 쓰고 이렇게 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그게 이제 연구 실적 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별로 동의하는 PI 리더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네. 앞에 있으신 네. 안녕하세요. 석사 1년차 학생이고요. 네. 저 궁금한 게 이제 좀 가벼운 건데, 사실 이제 랩실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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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되게 체력이 거장하셔가지고, 강사님은 이제 하루에 대학원 시절에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랑,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3대 중에 네. 여기서 3대. 네. 언더아머를 지금 입을랑 말랑 합니다. 네. 데드는 180까지 들어봤고요. 지금은 또 하여튼 뭐 그러하고 네, 운동으로 질문하셨지만 저는 사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내가 뺐는데 그거를 제 그래도 보면 제일 마지막 챕터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연구를 좀 잊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아까 몰입 이런 거 갈 때 한쪽으로 몰입하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너무 극단으로 가면 그 일 중독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연구에 방해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이거를 할 때는 뭔가 이제 연구를 좀 잃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너무 연구 힘들고 잘 안 되는데 잠깐 연구를 머릿속에서 내보낼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운동이랑 연애였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저는 시간 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운동 제가 좋아하기도 했었고 운동은 그리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면 풀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디 사실 술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영화 보거나 음악 듣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친구랑 시간 잠깐 보내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만 하고 연구 안 하실 분도 있으실 테고 혹은 이제 평생 연구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마라톤을 그러니까 장기간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그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PI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런 룸을 좀 주셨거든요. 제가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다 기숙사에 계시죠 지금은.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보면 기숙사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 제가 포항에 있어가지고 계속 기숙사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 가가지고 보니까 퇴근하는 대학원생들이잖아요. 거기는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 있으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잠깐만 나갔다가 또 랩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도 더 유리한 상황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질문 아까 뒤에 있지 않으셨나요? 여학생 아닌가요? 네, 또 없으십니까? 네. 이 앞쪽에 좀 주십시오. 손 드신 분? 아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생인데 네.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생명과학 전공인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쪽으로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네. 있어가지고요. 박사 학위를 그쪽으로 하셨다고 하길래요. 근데 혹시 이제 BT나 IT 쪽으로 생명과학이랑 컴퓨터공학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학원생 과정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좀 뭔가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있으시지는 않으셨는지 좀 나이브한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학부생 때도 제 학점 되게 안 좋거든요. 학부 학점. 진짜 정말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을. 근데 일단은 많이 아는 거 하고 연구를 잘하는 거, 좋은 연구자 되는 거, 뭐 제가 좋은 연구자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연구자가 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모든 걸 많이 안다고 해서 혹은 학부 때 학점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연구자 안 되는 거랑 상관관계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하실 때 그 연구 주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면 되고, 대학원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새로운 거 계속 배워가면서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남호정 교수님 방으로 가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계속 괜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또 손 드신 분이, 네. 아, 네네. 저도 이제 학부생으로서 대학원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창업을 그 전에도 이제 교수 직접 해보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근무도 하시다가 뛰어드실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 재학 중이실 때도 어느 정도 창업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셨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면은 혹시 만약에 그냥 정말 연구자로서만 매진하셨으면은 이제 창업하시고 진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 없으신가요? 뭐 저는 창업한 회사를 키워주는 회사를 창업한 건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제가 다른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뭐 멘토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여러 뭐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겠다, 뭐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하긴 했습니다, 대학원생 때. 근데 이제 뭔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연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대학원생 때 약 만드는 걸 하고 싶었는데 뭔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연구의 결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약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뭐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혹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밸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방향성에서는 뭔가 이제 결국 이렇게 될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자로서 지금 창업을 했을 때 어려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뭐 우리 스타트업 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경영, 경제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만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대학원 가서 박사하면서 쌓은 전문성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지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분야에 창업을 한다면, 혹은 이제 아까 제가 박사학위의 의미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혹은 이제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 능력으로 문제 해결할 것이냐, 그런 스킬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연구를 할 때든 아니면 이제 뭐 기업에서 어떤 뭐 사업을 할 때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걸 배우는 거는 대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가도 써먹을 수 있는 스킬셋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도움을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뭐 이메일 한 통 쓸 때에도 제 논문 쓰면서 되게 하드 트레이닝 받았던 논리적인 어떤 글쓰기 능력 같은 것들, 제가 오늘 KTX에서 영어 이메일 하나 보내고 왔는데 쓸 때 그때 훈련받은 거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우고 트레이닝 받았던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일매일. 네. 그러면은 창업하신 분야가 직접 이제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도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까 1인 기업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이런 지금 제가 논문 쓰는 연구를 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 분야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많이 뭐 혼자 활동하는 것도 많이,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뭐 등등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해가지고 투자하고 땡이 아니고 거의 같이 일을 합니다. 인볼브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 3년 정도 사이에 14개 스타트업에 투자했거든요.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같이 인볼브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스타트업 씬에 혹시 들어오실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저희를. 네,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 투자 그런 투자를 일단은 하려면 회사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네, 그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오늘 그 범위는 아니니까요. 네. 아까 손 드셨던 분. 질문이 되게 유사해가지고요. 네, 또 네. 이제 언제 이렇게 창업,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면 이제 크게 진로가 기업으로 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 계속 남아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될 수도 있는 크게 이 정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이렇게 그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창업하실지. 저는 네, 그 제가 커리어 보시면 뭐 병원에 있었고 대기업에 있었고 했는데 그런 여러 조직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조직에서 허락하는 그 허용 범위들이 있는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결국에 창업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거 저거 뭐냐,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하여튼 그 뭐 1인 기업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그것도 사실 브런치에 글이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창업도 보시면 특히 한국은 최근에도 특히 뭐 바이오 기술 창업 쪽으로도 첫 창업하시는 나이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40대 이상 가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기업에 계시다가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대학생이나 대학원에서 바로 창업하시는 경우는 뭐 네트워크이든 사회적인 경험이든 뭐 투자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리스키하고요. 뭔가 이제 이 필드에서 좀 뛰어본 경험이 있고 이 분야 돌아가는 것도 알고 누가 키 매니저도 알고 있고 하면 이제 좀 리스크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학교에서 계속 남아서 이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제가 뭐 그 항상 후학들 오늘도 사실 온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제 후배들 후학들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학교에는 저걸 계속 두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강사법 바뀌면서 저 성균관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계속 한 2, 3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그게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9월 달까지만 8월 달까지만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의대에 가든 성대도 그 디지털 헬스학과라고 제가 분야하는 과가 있어가지고 대학원만 있는 과인데 뭐 그런 데 많이 가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 분야 얘기들도 하고 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학계에는 보면 하여튼 교수님들도 아마 그 고민하실 텐데 비본질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연구만 하면 너무 좋은데 연구 되게 재밌거든요. 잘하게 되면. 그리고 적성에 맞으면 좋은데 근데 막 뭐 페이퍼도 많고 회의도 불려가야 되고 과제 따와야 되고 과제 심사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되게 비본질적인 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대학에 남는 거고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 많이 가셔가지고 이제 네. 제가 남호정 교수님만 가서 발표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박사과정 3년차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신소재공학부에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 하시는 일이 그냥 헬스케어 쪽에 뭐 제품을 만들어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육이나 뭐 창업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아, 네. 네, 중기부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아, 네. 저도 엑셀러레이터에 잠깐 인턴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학교에 듣는데 네. 스몰들이라고 네, 압니다. 네, 네. 잠깐 했었습니다. 거기 부산 위주일 텐데. 네, 부산에 네, 잠깐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다 지부가 있긴 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그쪽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브런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브런치는 여기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브런치는 오늘 주제와는 좀 달라가지고 네. 말씀 안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뭐 1인 기업이든 그 엑셀러레이터 내용은 브런치 좀 있습니다. 네, 그거 찾아보려면 그냥 인터넷 그냥 구글링하면은 네,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인 기업은 제가 좀 비공개로 된 게 있어가지고 책으로 내가지고 출판사 눈치 보여가지고 다 공개하기 좀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글은 좀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1인 기업 책은 직접 저렇게 책을 쓰신 게
네, 출판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네, 그 교보문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 3년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현타 같은 게 오고, 그러니까 조금 포기를 할까 그냥 계속 할까 이렇게 고민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제 처지인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고 뭐 조언을 해주셨다는 게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현타가 오시나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아까 오늘 강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내가 정말 이걸 하면서 뚜렷한 목적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을 원래 왜 오셨어요?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현실의 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그냥 벌어 갈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엑셀러레이터 인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답은 저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인생에서,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박사학위가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를 두 번째로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박사학위 필요 없다고 나오면 사실은 저는 뭐 그만둬도 큰 후회는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상 후회는 없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쓰신 논문 그 뭐 실적이든 등등 해가지고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건 남이 줄 수 없는 답이거든요. 그게 되게 본인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건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 뭐 박사 수료만 한 거를 가지고도 내가 인생에서 별 어려움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 사실은 그만둬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네. 박사 제 연구실 뭐 그 동료들 중에서도 박사 수료하시고 지금 되게 해피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그것도 한 인생의 방법이죠, 분명히.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칠까요, 교수님? 예,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시고 질의응답까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최윤석 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감사장이 있는데, 아이고, 네. 한번 드리고 아이고, 네. 수요 그래서 하고.